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4월 꽃샘추위가 주말 내내 우리를 괴롭히더니 오늘 아침은 안개가 가득합니다. 기나긴 겨울은 봄을 쉽게 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종로 1가부터 종로 5가까지 2.6km 구간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종로에서 청계천을 이어주는 자전거 전용 도로망이 구축된다고 서울시가 설명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월간 자전거 생활의 최웅섭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 자전거 전용 차로가 개통됐는데요. 어제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 차로가 설치된 종로에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 표면을 암적색, 짙고 어두운 붉은색으로 칠해서 차로와 구분을 했고요. 차량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도봉도 설치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종로를 시작으로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 도로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전용 도로 시대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자전거 생활의 최웅섭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개통이 됐죠. 본격적으로 서울 종로에 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겨서 2.6km 구간이 생겼는데 이게 도심 한복판에 전용 도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까요? 네, 종로는 아시다시피 도로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정체도 잦은 구간인데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은 일단 굉장히 많은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관철된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프랑스 파리라든지, 미국 시카고를 좀 벤치마킹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네. 그곳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좀 유사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나라들은 네. 이제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내연기관이 발생하기 전부터 자전거가 대표적인 운송수단으로 자리를 잡아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대부분들이 자전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이제 산업화 시절에서부터 자전거보다 자동차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동차 위주의 도로가 이제 발달한 상황이라 자전거가 다니기 어려웠던 거죠. 그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군요. 외국과 그렇죠. 우리나라는. 근데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자전거 우선 도로가 있는데 이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차로는 일단은 크게는 차로와 도로의 차이를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 예. 그 자동차 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용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차로가 있는 게 자동차가 다니는 길의 우측 차선에 약간의 그 암적색으로 표시됐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만 그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차로, 자전거 전용 차로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자전거 전용 도로다 이러면은 차가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한강변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도로와 이제 같이 있을 경우에는 연석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이런 걸 아예 구분이 되어야 자전거 전용 도로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 종로에서 종로 1가부터 6가까지 2.6km 구간은 차로인가요? 도로인가요?
일단은 차로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쓰는군요. 네, 원래는 자동차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건 맞는데요. 예. 정확하게 이제 뭐 연석이라든지 분리대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지 않았고, 이제 LED는 설치돼갖고 일단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는데요. 자동차가 들어가서 이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은 계속 있기 때문에요. 예. 네, 차로로 약간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와 자동차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 확실히 분리가 돼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런 문제도 있죠. 확실히 그 분리가 되어야지 뭔가 연석이라든지 차량의 진입이 안전이 제한이 되어야지 안전이 보장될 텐데요. 예. 아직은 좀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뭐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제도로 좀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전거가 함께 달리는 도로라면 자동차들의 속도 제한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번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도로, 그 종로는 제한 속도가 60이었죠. 예. 60km였는데 이제 거기에 제한 속도를 50km로 낮춰놓았고요. 자전거 전용 차로나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 속도는 제한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요. 예. 한강 자전거 도로 같은 데를 예를 들면은 거기는 이제 자전거의 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전기 자전거 법안을 보면은 자전거 도로를 들어가는데 제한 최고 속도가 25km로 또 설정이 되었죠.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좀 타시는 분들의 그 자전거 시속을 재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일반 평지에서? 일반 평지에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 종류에 따라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예. 일반 생활차들,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전거들은 시속 15에서 20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전거 도로에서 레저용으로 달리는 자전거는 20에서 3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속력을 평균적으로 낼 수 있군요. 네네. 예. 자, 앞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종로부터 해서 청계천변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는 한양 도성에서 여의도, 강남까지 이어주는 한 73km 구간 정도의 도로망을 완성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차선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수도권 투데이에서 사대문 안에 도로 이른바 다이어트를 한다고 차로를 한두 개 줄인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교통 대란과 자전거와 뒤섞여서 안전면이나 교통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 효율성보다는 물론 그런 일단은 도로 혼잡의 문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차를 타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전거로 바꿔 타고 다닌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아주 많은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그거는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한 성장통으로 해석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당분간은 굉장히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도로를 만들어 놓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자전거가 다니기 좋은 환경을 연출하면은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통체증도 해결이 되고 당분간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는 시행을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혼란들 때문에 일단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차량 이용자들이 이용했거나 자전거 도로 기본 규칙을 위반하면은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차량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침범하거나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승용차는 5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인데 그게 끝나는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파파라치라고 하죠.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각종 차량 운전자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숙지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전거 도로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조심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양쪽에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전거 전문가로서 서울시 당국에다가 이런 점은 지금 좀 미비하니까 좀 고쳐달라 아니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공유 자전거를 예로 들면은 예. 자전거 대여 서울시의 자전거 대여 시스템 너무 잘 발달돼 갖고 따릉이 말씀하시는 거죠? 따릉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9월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제 헬멧 착용이 의무화가 돼요. 올해 9월부터는. 예. 뭐 처벌 규정은 없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다라는 법안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자전거를 대여를 할 때도 뭐 헬멧을 같이 대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겠고요. 예.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타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고 차로로 다녀야 되고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무지한 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제 일단 도로 위로 나오게 되면은 자전거는 도로 위에 최약자가 돼버리고 그렇다고 인도로도 다닐 수도 없고 그러고 도로마다 그 제한 속도라든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전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널 때도 그 자전거 도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려서 끌고 가야지 됩니다. 만약에 자전거가 그럼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어떤 보행자와 사고를 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나요? 맞습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친 것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이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랑 사고가 났다 이러면 자전거 타시던 분들이 오히려 또 큰 소리 치고 그랬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전거랑 그렇죠. 사고가 났는데.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탈 때 이런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 면허 제도가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를 타려면 면허를 따야 되고 면허를 따려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전거 관련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제도 같은 것도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의식도 지금과는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렇죠.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만큼.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여쭤본 거 외에 이런 말씀을 꼭 좀 전해야겠는데 못하신 거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 그러니까 시가 이게 자전거 도로를 딱 만들어 놓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같이 뒷받침돼야 되겠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도적인 면허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자전거 인프라를 늘려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자전거 생활의 최웅섭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탈 때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군요.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오시죠. 네,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앞서 1부에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6974번님이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차로에 통행이 가능합니까? 하고서 질문 주셨어요. 저희 제작진이 조금 전에 그 인터뷰를 했던 월간 최용섭 팀장, 월간 자전거 생활의 최용섭 팀장에게 전화를 해보니까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련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이달 22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요. 전기 자전거가 앞서도 팀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반 자전거는 20km, 시속 20km 제한이었는데 전기 자전거는 전동기 작동 시에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그리고 무게가 30kg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갖추면은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는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시 소식 그리고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잠시 뒤에 경기도 소식 먼저 전해드리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달 22일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 통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이네요.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 통행이 자전거 도로 허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경기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 것은요. 2018년도 경기도청 벚꽃축제입니다. 벚꽃이 지금 만개한 곳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말 지나면서 어떻게 지났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알아보죠. 경기도청의 총무과 이호원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벚꽃 괜찮습니까? 주말 새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날씨가 더운이 계속돼가지고요. 예. 다행스럽게 아직도 활짝 펴 있습니다. 아유, 그럼 다행이네요. 예, 2018년도 경기도청 벚꽃 축제가 이번 주부터 열리잖아요. 축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4월 둘째 주인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청 및 청사 외곽에서 3일간 이렇게 개최 예정입니다. 예. 저희의 축제 주제는 낭만 산책으로 해가지고요. 경기도청사 일대는 물론 팔달산, 수원 화성을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구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다양한 아름다운 전구를 설치해가지고요. 벚꽃이 특히 더 아름답도록 구성했고요. 올해는 다양한 포토존을 구성해서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벚꽃 축제는 사진 찍으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젊은이들의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 중심으로 해서 언성 히어로 해가지고, 다양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출연할 수 있는 6개의 버스킹 존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6개의 버스킹 존에서 한 60여의 다양한 팝과 K-팝, 포크송, 이러한 음악을 다양하게 거리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70여 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랑말 체험이라든지 VR, AR 체험, 화재 지진 체험 등 어린이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을 해서 40여 대의 푸드트럭이 설치 입점 계획입니다. 불초밥, 스테이크, 떡볶이, 꼬치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서 먹거리도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확실히 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벚꽃 축제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벚꽃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팔달산 둘레길 코스 이것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코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네, 저희 경기도청은 문화와 유서가 깊은 팔달산 화성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제1코스는 도청 후문에서 굿모닝하우스 서장대로 이어지는 코스가 있는데 한 60여 분 소요 중입니다. 이 코스는 팔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3코스는 수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약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제 3가지 코스가 되겠습니다. 네. 굿모닝 하우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없습니까?
예, 올해가 경기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그 1018년서부터 고려시대 경기 1000년이 처음 경기도란 말을 사용한 이후로 1000년이 되는 행사라서 네. 경기 1000년을 기념하는 인생 사진전을 특별히 준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와서 이벤트도 할 수 있고 경기도의 그 발전과 성장을 기념할 수 있는 1000년의 그 인생 사진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또 가족들이 오셔서 돗자리 소풍이라든지 벼룩시장, 힐링 콘서트, 샌드아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에 경기도라는 지명이 사용된 지 1000년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또 사진전까지 열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축제를 크게 벌이려면은 아무래도 주변 교통도 통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구간 통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나 그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교통이 불편해서 참 죄송스러운데요. 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우선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통제는 행사 첫날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인파가 가장 몰릴 걸로 예상이 돼서요. 4월 13일 오후 4시부터 통제를 합니다. 14일과 15일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통제 구간은요, 도청 진입로 양방향을 다 이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 정문, 도청 오거리에서 도청 정문, 명무청 사거리에서 도청 후문, 또 시민회관에서 도청으로 이어지는 구동동 오거리 사이의 그 도로를 전면 통제해가지고 사람들이 걷기 좋은 그러한 그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들이 또 교통 통제하는 대신에 또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인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을 준비했습니다. 수원세무서, 경인지방병무청, 수원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수원시민회관, 이렇게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준비했고요. 임시주차장은 저희들 사용하기 좋게끔 안내판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벚꽃축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번 주말에 좀 추워서 못 가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많이들 가서 사진도 찍고 구경하실 것 같은데, 특별히 도민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 접근이 좀 어려웠고, 좀 그런 점이 있지만, 벚꽃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준비한 언성 히어로 버스킹 축제라든지, 또, 다양하게 준비한 사진, 포토존, 그런 것에 오셔서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으시고, 가족과 연인이 낭만 산책길을 걸으면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죠.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청과 그 청사 주변에서 열리는 경기도청 벚꽃축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행사 준비 바쁘게 연결 감사드리고요. 찾아오시는 분들 불편함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청 총무과의 이호원 팀장이었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네, 바쁘게 출발한 월요일 아침이지만 벚꽃 상상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로이킴의 봄봄봄 듣고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인천광역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김민재 기자 얘기 들어보죠.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네, 인천시가 남북 중립지역인 한강 하구를 배경으로 해서 관광과 문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인천시도 통일준비 선도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조성해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남북 교류 기금을 기반으로 통일회관 건립, 한강하구 공동 이용 방안 연구, 남북 국제 학술 대회 개최, 서해 5도 수산자원 남북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인천 지역 4,800여 명의 실향민을 위한 통일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실향민은 이제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이들을 위한 복지관 기능을 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남북 중립지역인 한강하구를 활용한 관광 문화 사업입니다. 강화도를 기반으로 역사, 문화, 생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연구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려개국 1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에 맞춰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함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남북한 미술작가 초대 공동 전시회, 스포츠 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같은 남북 교류 사업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추이를 보면서 선택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사태, 선안함 사건이 발생한 서해 5도 평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합니다. 남북 공동 어로 및 수산물 교류 등을 통해 긴장 해소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차단 등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지정학적인 요건 때문에 사실 최근까지도 아까 말씀해주신 연평해전이라든지 뭐 포격 사태 이런 것들의 아픔이 있는 인천인데 또 평화 분위기를 맞춰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 사업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던 서해 남북 평화 연도교 건설 사업의 일부 구간에 국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 도로는 인천 영종도와 신도, 강화도를 잇는 14.6km 길이의 교량인데요. 네.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인천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계속 건의해왔는데 1단계 사업 구간인 영종 신도 구간이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사업인 신도 강화 구간은 계속 민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도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 분야 정책 과제인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강화도, 개성, 해주를 잇는 다리와 도로를 건설한 다음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황해권 경제 블록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시가 구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던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전환된다고요? 네. 10년 가까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던 인천 남구 숭이 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네. 숭이 3구역은 2008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65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었는데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지역을 정비사업 연계 공적 임대주택 사업지로 선정했고요. 일반 분양 물량을 모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일반 분양 물량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주택 규모는 704세대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답답했던 주택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고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는 저렴한 가격에 보금자리를 빌려주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셈입니다. 네. 인천시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으로 숭이 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민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이 내는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80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개정 조례안에는 차상위 계층, 8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국가보훈 대상자, 의사상자 등의 3년 동안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6만 7천여 명이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내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12,500원씩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 명만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소식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4월 9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보니 테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